깊어가는 저녁, 조용한 거실에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린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고 영식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린아, 이제 그만 솔직해져도 괜찮지 않겠니? 우리 둘 다 이미 알고 있잖니. 영식의 떨리는 목소리에 혜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마음의 파동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구나. 너도 나와 같지 않으냐. 혜린은 대답 대신 그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영식의 손이 혜린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순간 그들을 올가매던 모든 이성의 끈이 끊어져 내렸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금기된 사랑,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혜린은 침대에 누운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동현이 또다시 늦은 귀가를 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 어디 갔다 이제 와 라고 쏘아붙였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럴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하지만 정말 미안했다면 애초에 이런 시간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혜린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감정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비어버린 공허함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동현은 4살 연하였지만 세상 누구보다 듬직하고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혜린이 28, 동현이 25이었던 그 시절, 주변에서는 연하 남편과의 결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현의 간절한 눈빛과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혜린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누나, 나랑 결혼하자. 내가 나이는 어려도 누나 하나만큼은 제대로 책임질 자신 있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지만 무심한 세월 속에서 바래져 버린 것일까요? 혜린은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결혼 7년 차, 35이 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텅 빈 집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사실 또한 두 사람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그 스트레스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의 밤은 점점 드물어졌고 그것이 아이 없는 현실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이미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혜린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 조용한 화면이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혜린만이 홀로 이 깊은 정적 속에서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린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댁 방문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현이 초등학생일 때 집을 나간 이후
시아버지 영식은 혼자서 그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한 방문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 시간은 혜린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식의 집 앞에 도착하자 정갈하게 관리된 작은 정원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56살의 홀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모든 것이 깔끔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현관에서부터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왔구나, 혜린아. 마침 국 끓여놨는데 좀 가져가거라. 영식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정 말입니다. 혜린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좀처럼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온기였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영식이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큰 키와 넓은 어깨는 그를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떠난 후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작은 사업을 일궈낸 그는 현재 구로 근처에서 직원 1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자기관리와 절제된 생활 습관이 그를 또래보다 활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세월이 주는 깊이와 온화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삶의 지혜로 승화시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동현이는 또 늦게 들어왔지? 영식의 질문에 혜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아들의 방황을 모르는 바는 아닌 듯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요. 혜린은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고 영식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며느리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식은 한참 동안 말없이 혜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린아, 많이 힘들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 한마디가 혜린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가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시아버지는 단번에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혜린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을 리가 있니? 여자가 그 나이에 혼자 밤을 지새우면 얼마나 서러운데. 영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부엌에서 영식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용기에 담아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혜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던가. 남편 동현은 결혼 초기를 제외하고는 이런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혜린아. 네, 아버님.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라. 힘들면 언제든 여기로 오려무나. 이 아비가 있지 않니?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영식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깊었습니다. 혜린은 그 눈빛을 받으며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을 보고 있는데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혜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영식의 눈빛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56살의 성숙한 남자가 보여주는 따뜻함과 배려심이
35살 여자의 메마른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리는 손에 든 미역국 통을 꼭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더 뜨거운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영식의 마지막 그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동현은 소파에 누워 맥주를 마시며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들어왔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댁에 다녀왔어.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혜린은 부엌으로 가 영식이 싸준 미역국을 냉장고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주만큼 멀게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집에 살면서도 바로 곁에 있는 듯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 그 극명한 대조가 혜린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잠들기 전까지 영식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가 보여준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혜린의 마음속에는 영식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시아버지 생각이 났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를 묻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자신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비슷한 감정을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오늘도 회식이라 늦는다. 는 동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혜리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문득 영식이 생각났습니다. 저녁은 제대로 드셨으려나 시아버지가 매일 혼자 식사할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혜리는 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혜린이에요. 저녁은 드셨냐는 안부 인사에 간단히 먹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혜린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들러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식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혜린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시댁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현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시간에 혼자 찾아온 것이 조금 의외인 듯했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동현이 또 회식이라는 말에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혜린을 맞았습니다. 거실은 은은한 조명 아래 포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영식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혜린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곳곳에서 한 남자의 성실함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책꽂이에는 경영 관련 서적들과 함께 요리책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영식이 구수한 차를 건네며 소파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혜린이 요리책을 보며 직접 요리도 하시냐고 묻자 영식은 멋쩍게 웃으며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할 만하다고 답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홀로 동현씨 키우시면서 혜린의 조심스러운 말에 영식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현의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빠와 엄마 두 사람의 역할을 다 해야 했던 그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 작은 공장 직원이던 그에게 아내가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들 동현만큼은 절대 그런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며 돈을 모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사업은 그럭저럭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회사를 일군 것도 모두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은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조급했나 봐. 동현이한테 빨리 가정을 꾸리라고 다그쳤거든. 자신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좋은 여자를 만나 빨리 결혼하라고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해리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이 왜 그렇게 서둘러 프러포즈했는지, 왜 결혼에 대해 그토록 진지한 척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혼은 시아버지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욕심이었어. 그 녀석 어릴 때부터 내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결혼까지 재촉받으니 얼마나 숨이 막혔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현이 요즘 늦게 들어오는 것도 회식이 핑계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남편의 잘못을 직접 고자질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해리나. 내가 괜히 성급하게 굴어서 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영식이 미안해하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묘한 감각이 2 사람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해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동현이 제대로 젊은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일찍 결혼하게 만든 것 같다며 해린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도 스며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동현이가 밖에서 뭘 하든 너는 이 집의 소중한 며느리다. 아니, 이제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지. 딸 같다는 말과 그의 눈빛은 어쩐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해린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는 이 순간이 결코 아버지와 딸의 그것과는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해린의 조심스러운 말에 영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 사람 모두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따뜻함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린아, 너같이 좋은 아이를 만났으면서 동현이는 대체 왜 밖에서 헤매는지 모르겠구나. 그 말에 해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듣는 자신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었습니다. 내가 동현이 나이였다면 절대로 너를 이렇게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영식의 고백에 해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을 넘나드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2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영식의 엄지손가락이 해린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해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가볼게요. 아버님,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해린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그녀를 보며 영식이 말했습니다. 해린아, 언제든 외로우면 여기로 오렴. 이 아비가 있으니까. 하지만 2 사람 모두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어색하게 들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해리는 자신의 가슴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식의 따뜻한 손길과 그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여자로 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동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침실에 누워 오늘 밤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그 묘한 긴장감과 설렘. 그것이 잘못된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영식의 손길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 동안 해리는 그날의 일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정을 갖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마저도 동현의 계속되는 늦은 기가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동현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회식이라며 나간 날이 일주일에 4번을 넘었고 집에 들어와서도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화장실에까지 가져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해리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따져 묻기에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 새벽 2시 동현은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목덜미에 희미한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해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식은 어땠어? 해린의 담담한 질문에 동현은 잠시 몸을 굳혔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계속 술을 권해서 좀 길어졌어. 거짓말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추궁할 에너지도 분노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그저 허탈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해리는 동현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여자의 필체로 쓰인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자기 최고였어. 퇴근하고 거기서 봐. 해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 두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거나 분하다는 감정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영식이 생각났습니다. 외로우면 언제든 오라고 했던 그의 따뜻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해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예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영식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영식은 해린의 눈물 자국과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린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해린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영식은 서둘러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후 해리가 건넨 쪽지를 읽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몹쓸 놈의 자식, 영식의 입에서 저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해린의 상태를 보고 다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영식이 해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 따뜻한 손길에 해린은 더욱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견뎌야 했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정말 모르겠어요. 해린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영식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해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해린은 저항하지 않은 채
그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야. 영식이 혜린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아버지가 딸을 위로하는 것처럼 자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의 품에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결코 받을 수 없었던 그런 포근함이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아버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혜린의 작은 속삭임에 영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짝 몸을 뒤로 젖혀 그녀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혜린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영식의 손이 그녀의 뺨에 올라가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영식은 혜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이마에서 뺨으로, 뺨에서 입가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혜린의 작은 속삭임에 영식이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몸을 뒤로 뺐습니다. 미안하다, 혜린아. 내가 너무... 아니에요. 혜린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부감이 아니라 오히려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것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린과 영식은 서로 연락을 피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그리웠습니다. 혜린은 집에서 동현의 거짓말을 지켜보면서도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자꾸만 영식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골프 약속이라며 동현이 나간 후 혜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영식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혜린아, 내가 널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고백에 혜린의 가슴이 터질 듯했습니다. 그녀 역시 그날 이후로 아버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상해졌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영식이 혜린의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스치듯 만났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첫 입맞춤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입맞춤이 끝난 후 영식이 후회하지 않느냐고 걱정스럽게 묻자 혜린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동현이 3일간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혜린과 영식의 것이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평범한 부부의 그것처럼 자연스럽고 행복했습니다. 혜린은 동현과 함께할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혜린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마포에 나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모텔에서 나오는 동현과 그의 팔짱을 낀 젊은 여자를 본 것입니다. 출장을 갔다던 남편은 서울 한복판에서 다른 여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나 슬픔보다는 허탈함과 함께 묘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죄책감의 족쇄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척하는 동현에게 해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동현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뻔뻔했습니다. 그는 사과는커녕 아이도 못 낳는 아내에게 질렸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이혼에 혜린의 말에 동현은 오히려 잘됐다는 듯 반색했습니다. 그의 반응에 혜린은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된 날, 혜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영식이 짐 정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영식의 말에 혜린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유와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현은 자신의 새로운 연애에만 정신이 팔려 아버지와 전 아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꽃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혜린과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는 영식은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느 저녁 차를 마시며 혜린이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을 거야. 우리는 계속 함께일 테니까.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늦게 찾은 진정한 사랑에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혜린과 영식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깊은 울림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